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면서도 비대위원으로 발탁되신 한정혜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우리 비대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비대위 자체가 사실은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전당대회를 치러내기 위해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정하게 룰 관리를 해서 전대에서 저희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을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지도부가 단순하게 지도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지도부이기 때문에 정말로 잡음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시는데 당선자께서는 노동 분야, 특히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법 개정이나 제정 또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지금 희망하는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는 비인기 상임위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좀 인기 상임위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노동위원회, 특히 이제 환노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해낼 수가 있거든요. 법안을 보완하면서. 우리 사회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 이게 더 이상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에 가까운 거의 1600만 중에서 한 800만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의 그런 불안정 노동 행태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안들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줄이기도 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시간 근로 관행이 있는데 장시간 근로 관행을 OECD 국가에는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평균 정도는 될 수 있을 만큼 근로시간을 좀 줄이는 데 좀 주력하고 싶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또 비례대표고요. 또 우리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제약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하고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 좀 보완해 나가고 거부감 없앨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조직의 논리 또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패거리의 논리를 사실은 넘어서지 못하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 부분에 이르면은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그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결정의 결과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어쨌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인식을 좀 가지고 평소에 임한다고 하면 설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제가 그런 어떤 패거리 문화에 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당선자께서는 부산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또 직장 생활도 부산에서 하셨고 가족분들도 부산에 계시고요. 그래서 부산 경남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이번 총선 결과 좀 아쉬웠죠?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말해주는 거니까요. 이것이 지역주의가 일정 부분 남아있건 또는 소선거구제의 폐해이건 결국은 우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표를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역적으로 다가가고 함께하는 모습 보이면 다음에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에 다가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사실 좀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겁니까? 부산 경남에도 일정 부분 야권이 이렇게 자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서로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보고요. 4년 뒤에 제대로 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지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부산 경남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선자께서는 역할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를 비례로 당선을 시켰을 때는 일정 부분 지역적인 배려
방법도 가만히 됐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한국노총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지역적인 배려, 저희 출신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선자 대회에서 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맞짱 뜨는 심정으로 총선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 위원장과 맞짱을 뜨보니까 어떻던가요? 직접 맞짱을 뜰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대면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총선에 임하는 저희 자세 아닌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이건 치열한 전투니까 열심히 한다는 각오였던 거고요.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 있으십니까? 부산 경남뿐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토균형 발전,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큰 대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이다. 이번 19대에서는 아마 저희가 지방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확보시키고 지자체가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요구를 할 거고요. 아마 새누리당도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